김명시 묻힐 뻔한 여성항일 독립영웅 산진이 20번째 238페이지 24년 7월 15일 월요일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397페이지 신문기사의 참고문은 우리의 피로 조선을 찾자 이채띤 김명시 여장군의 축사 자유신문 1945 12월 27일 이차에 띄운 김여사 보고 전국 분야총동맹 결성식 제2일 자유신문 1945년 12월 24일 을쥔하의 비밀 활약 독립동맹의 여장군 김명시 여사 탄 중앙신문 1945년 12월 22일 일반 시민에게 사의 표명 이후 반탁 시위는 철저히 주체 독립신보 1947년 6월 28일 재작년 방담회 당시 11명 순차 잠입 동아일보 1931년 2월 1일 全北 테러事件 민전조사단 파견 중앙신문 1947년 6월 7일 全县公演 전선 공연 脚本 变更 각본 변경 진실량시 김사량씨의 후디의 호접 신조선보 1946년 1월 6일 朝鲜共党再见事件 조선공산당 사건 치민 7명 위선 예심의 회부? 회부? 근데 왜 이거 무슨 뜻하지? 홍리된 홍일점의 진명시 김명시 매일신보 1932년 8월 29일 조선 방람회 동아일보 1929년 9월 12일 238페이지 정판사 사건으로 노덕술과 이관술은 세 번째 만나게 되었다. 둘 다 울산 출신이었고 이관술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자신의 악행이 되돌아온다고 생각했는지 노덕술은 이관술 체포와 고문에 다른 피해자보다 훨씬 공을 들였다.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관술은 정판사에 출근한 적도 없었으나 고문으로 조작되어 사건의 주범이 되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청년들이 수없이 법원으로 몰려와 미군정의 조작극이라고 항의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미군정은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이날 경찰 발포로 시위대 중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군정은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한편 공산당 활동을 전면 불법화했다. 당시 경찰 집계에 따르면 1946년 5월부터 1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좌익은 12만 명, 사상자는 750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좌익은 지하활동으로 전환했고 그해 9월 말에는 박헌영이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해 월북했다. 거물 독립운동과 이관술이 맥없이 당한 정판사 사건을 목격한 친일 경찰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면 탄압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연구자들은 정판사 사건을
항일 독립 운동가에 대한 친일파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사건에서 피고인 절반이 독립 운동가였고 경찰, 검사, 판사는 모두 친일파였다. 민전은 1946년 7월 22일 독립운동가인 이관수를 이구범, 최난수, 노덕술과 같은 친일 경찰이 검거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철수의 동생 김광수도 글을 발표했다. 구적 일본과 가장 과감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싸워온 애국 투사에게 해방조선의 영예가 주어져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대의 영예를 보내야 할 애국 투사에게 최대의 모욕과 박해를 가하며 그도 다름 아닌 구적 일본 제국주의 주구들 손에서 가해지고 있다. 이관술과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는 통곡이 터져나왔다. 이관술은 침착하게 순환을 감내하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자 대전 권령골에서 제일 먼저 학살되었다. 해방되었지만 친일파에 의해 항일 독립운동가가 청산된 최초의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다. 친일경찰은 그 후에도 수많은 애국지사를 검거했다. 김명씨를 추적하고 체포하고 고문했던 이도 바로 그들이었다. 또 그들이 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239페이지 4장 해방 후 김명시 장군의 행적. 이승만의 정읍발은 한편无为而治，顺其自然。无为而治，并非消极放弃，而是指在尊重自然规律的前提下，不强行干预事物的发展。当心情低落时，试着放下过多的担忧与控制欲，让事情自然发展。你会发现，有时候放手并不是退缩，而是让智慧的光芒更加璀璨，让智慧的光芒更加璀璨，让智慧的光芒更加璀璨。 이승만의 정읍발은 한편 미소공유의 결렬 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이 솔솔 새어나왔다. 회의 과정에서 미소 양국의 대립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고 좌우익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격화되었다. 그러던 차에 이승만 정읍 발언이 터졌다. 이승만은 1946년 전국 순회강연 도중 6월 3일 정읍에서 단독 정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이승만의 발언은 반소, 반공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목이 휴회된 미소공유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이제 여의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분단과 전쟁을 예고한다고 이승만을 비판했다.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김구 역시 단독 정부 수립은 반대했다. 1946년 6월 당시의 미국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모스크바 회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탁만을 고집하는 김구나 이승만 등 극우 세력 편들기만 할 수는 없었다.
하지 총장이 중도파인 윤규식과 여운형의 좌우 합작 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하자 이승만과 미군정의 관계는 틀어졌다. 남북 분단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자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이 결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우 합작 운동에 반발한 이승만은 1946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미국으로 건너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외교 활동을 벌였다. 하지 총장은 이승만의 언론 플레이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다. 이승만은 하지 총장보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바를 잘 알았다. 파쇼와 공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같이 맞섰던 미국과 소련의 협조 시대가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승만이 감지했기 때문이다. (1947년 3월 13일) 미국은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 자유진영의 군사와 경제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동서냉전의 서막을 알렸다. 당시 이 차가운 기운이 38선을 가르는 한반도 분단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반도 전체에 서늘한 공포감을 전해주었고 분단의 위기감을 현실로 느낀 민족 진영 내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41페이지) 그림 독립신보 1946년 6월 14일 水源内民主主义大讲演会 우익원정 폭력단 1946년 6월 16일 수원극장에서 수원민전 주최로 민주주의 대강연회가 열렸다. 연사는 부녀 총동맹위원장 유영준, 제1본 조선인연맹 김정홍, 민전 서기국장 이강국,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이현상, 부총 중앙위원 김명시였다. 이 대회는 청중 4,000명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불청객이 있었다. 서울에서 온 원정 폭력단이 강연 방해를 위해 들이닥친 것이다. 트럭 7대에 나누탄 150여 명의 폭도가 대회장에 난입했다. 이 현상이 강연하던 도중에 폭력배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지방에서 올라온 인사들이 연단을 둘러싸 보호하였고 경찰 제지로 강연은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신문에는 검거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취조받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되었으며 그 3명도 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만 실렸다. 241페이지 52 중앙신문 1946년 6월 18일 수원빨 기사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 경찰은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처럼 좌익 세력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고문, 조작, 날조로 탄압하면서도 명백한 우익폭력단 사건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우익단체들은 원정 폭력단과 트럭 여러 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고 경찰의 비호와 미 군정의 방조 속에 꾸준히 성장했다. 수원민전 강연회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인사들의 기세로 끝까지 행사를 치렀으나
민전 등 좌익계 인사들에 대한 우익 테러의 폭력성은 날로 기승을 더했다. 242페이지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1946년 조선민중의 삶은 폭발일보 직전이었다. 경제사정이 매우 심각했고 식량 부족 문제로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이 촉발되었다. 미 군정청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턱없는 가격으로 미곡을 수집해서 생산 농가의 반발을 샀고 미곡이 잘 수집되지 않는 와중에 자유반입마저 금지하여 도시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다. 그 틈에 미군정 관료와 결탁한 몰입애들은 쌀값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도시 서민들은 생필품 절대 부족과 엄청난 물가고에 시달렸다. 광복 7개월 만에 도매 물가는 5배, 소매 물가는 30배 이상 폭등했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425원인데 쌀 한 마리 695원, 달걀 한 줄이 50원, 밀가루 22kg 한 포대는 1235원이나 되었다. 공무원 한 달 월급으로 쌀 한 말 못 사고 보통 사람이 달걀 하나 먹을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식량 사정이 이렇게 절박해지자 쌀을 주는 정부를 세우자는 벽보까지 나타났다. 해방되었지만 친일 경찰과 부일 세력이 득세했고 미군정의 탄압은 독립운동가와 좌익만을 대상으로 했다. 1946년 7월부터 전평과 전농을 중심으로 미 군정에 대한 강경투쟁이 시작된다. 전평은 기존의 온건 노선을 버리고 소속 조직들의 쌀 배급과 임금 인상, 해고 반대, 노동운동 자유, 민주인사 석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9월 24일 부산 지역 철도 노동자 파업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9월 30일 총파업 거점인 서울철도 파업단에 미군정 탱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관 2,000명이 투입되었고 대한노총 등 반공 우파 청년단 1,000명도 여기 가세하여 마치 전쟁하듯 파업을 진압했다. 그러나 10월 1일 대구역 앞 전평 계열 노동자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항쟁은 다시 뜨겁게 가열되었다. 심각한 식량난 속에 강압적인 식량 공출 정책을 시행한 것이 투쟁의 발단이었으나 친일 관리의 횡포와 토지개혁 지원에 대한 불만도 여기 더해져 함께 폭발했다. 시위대는 6명의 시체를 둘러매고 미군정 물러가라, 매국 반동 괴뢰 집단 이승만과 한민당을 박살내자며 대구 부청과 대구 경찰서를 포위하였다. 미군 정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 전술군 병력을 동원해서 가까스로 대구를 진압했다. 그러나 10월 3일부터 성주, 칠곡, 영천을 비롯한 경북 지역과 통영을 시작으로 진주,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대규모 항쟁이 번져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항쟁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려고 미 군정과 중도 세력의 대표가 모여 한미 공동회담을 열었다.
각계 대표들은 항쟁의 원인으로 경찰에 대한 민중의 적대감, 군정 내부의 친일파 존재, 일부 한국인 관리 부패, 남한의 최대 봉리를 방해하는 선동 등을 거론했다. 미군정 내부의 친일파 처단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과 우파 세력은 더욱 격렬하게 좌익에 대한 테러로 보복했다. 244페이지 21년간 투쟁생활, 태종에도 감옥살이. 독립신보는 1946년 11월 13일부터 여류혁명가를 찾아서라는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인터뷰는 민전 의장단 중 한 사람이며 부총위원장인 유영존이었다. 유영존이 1889년 출생이니 연장자부터 시작된 셈이다. 김명시 인터뷰 기사는 같은 달 21일자 신문에 실렸다. 앞서 언급한 노천명의 글과 내용이 비슷하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때만 해도 좌우 대립이 본격화되기 전인 1945년 12월이었다. 해방 전국에서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독립신보 기자가 본 김명시다. 크지 않은 키, 검은 얼굴, 끝을 매습게 맺는 말씨, 항시 무엇을 주시하는 눈매, 온몸이 혁명에 젖었고 혁명 그것인 듯 대담해 보였다. 그러나 사파 속 김명시 얼굴은 매우 지치고 슬퍼 보인다. 39세 김명시는 조국으로 돌아온 후 1년도 채 되지 못한 사이에 폭삭 늙은 듯하다. 1년 전 노천명이 묘사한 바 옥루몽의 일지련 부럽지 않은 개선 장군으로 귀국했던 김명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245페이지 그림 여류혁명가를 찾아서 김명시 여사편 독립신보 1946년 11월 21일 21年间斗争生活台中也都监狱살이. 투쟁하신 이야기 좀 들려달라는 기사의 질문에 19살 때부터 오늘까지 21년간의 나의 투쟁이란 나 혼자로선 눈물겨운 적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돌아보면 아무 얻은 것 하나 없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기억뿐입니다. 라 하며 이런 겸사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얻은 것 하나 없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기억뿐이라는 구절이 겸사만이었을까? 21년간 해온 투쟁이 무색하게 해방 조국은 갈등과 대립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명시가 짊어진 책임감과 고뇌는 무게가 남달랐을 것이다. 기자도 그것을 알았다. 아니, 아직도 민주화업이 창란하고 막연한 채로 남아있는 오늘의 남조선을 통분히 여겨 마지 않는 여사로서는 앞만을 바라보는 듯한 열정이 오히려 지난 일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김명시가 통분히 여겨마지 않는 오늘의 남조선 상황이 어땠기에 지난 일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정도였을까? 인터뷰 한 달 전. 해를 넘긴 10월 항쟁은 경찰서를 불지르고 경관을 죽이는 폭동으로 이어졌다. 53 246페이지 53 2010년 3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밝힌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 규명 결정서. 항쟁이 격렬했던 만큼 진압도 잔인했다. 이때 민전 선산지부 사무국장이었던 박정희의 형 박상희도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이는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하는 동기가 되었다.
항쟁 후 각 지역의 농민조합과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대중운동단체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피신해야 했다. 그 다음 연안 독립동맹에 들어가서 천진, 북경 등 적지구에서 싸우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임신 중에 체포되어 매를 맞아서 유산하던 이야기, 밤에 수심도 넓이도 모르는 강물을 허덕이며 건너가던 이야기 등은 소설이에겐 너무도 심각하다. 아야. 음. 6, 7월에 무슨 감기냐? 싸움이란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것이란 진실로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서 나왔다. 노천명이 김명씨 이야기에 앞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화를 들어보자고 했을 때는 김명씨의 영웅서사를 언급한 것이었다. 독립신보 기자는 김명씨 이야기를 들으며 소설이라기엔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두 인터뷰가 있던 1945년 12월과 1946년 11월의 약 1년 사이에 정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회의 후 반탁 시위, 우익 테러, 1차 미소공유 결렬, 미군정의 좌익 세력 탄압, 9월 총파업, 10월 항쟁이 이어지며 해방 전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기자는 혁명가의 삶은 진실로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 나왔다고 썼다. 247페이지 제2차 미소공유의 재개와 조우 합작 운동.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리자 민정과 산하단체들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의 기대감에 새로운 활기를 띈다. 소련 대표 스티코프가 1947년 5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김명씨는 민전 산하단체인 남로당, 민혁당 등 각 단체 대표 15명과 함께 여맹 대표 자격으로 소련 영사관에 가서 소련 대표단 입경을 환영하고 꽃다발도 증정했다. 그때는 인사차 방문이었으나 6월 2일 덕수궁으로 찾아갈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여맹을 대표하는 김명씨, 홍종휘, 김원주는 덕수궁으로 미국과 소련 대표를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정권 형태는 인민위원회로 할 것. 2.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 3. 민주애국자의 일체 석방과 체포령을 취소할 것. 4. 민전의 선거 강령을 실천할 것. 1946년 미소공유 모기 휴회 이후 인민위원회와 좌익활동을 탄압한 미군정에 대한 항의이자 앞으로의 여부를 담은 진정서였다.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은 여전히 신탁 통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고, 그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미소 공유에 참가할 단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맹과 민전의 주장은 일면 타당했다. 또한 1946년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9월 총파업, 10월 항쟁으로 구속된 민주 애국자를 석방하고 관련자의 체포령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는
좌익의 존망 여부가 달린 문제였다. 제2차 미소 공유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위원회에 참가할 정당, 사회단체 대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 6월 10일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합의 사항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미 군정 하지 총장은 신탁 통지에 반대하는 이승만, 김구와 일정선을 긋고 김교식, 여운형 같은 중도 세력을 통해 임시민지정부 수립에 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군정 자문기관이던 입법의원은 신탁 통치안 반대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출발부터 반탁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의원 의장이던 김교식이 사퇴하자 미군정은 독립협회 창립자 서재필을 급히 귀국시켜 의장직을 수행하게 했다. 우익 진영의 이른 혼란 속에 좌우를 망라하는 여운형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으나 불과 한 달 뒤 그가 암살되었다. 249페이지 그림 1947년 6월 2일 여맹 대표들과 미소공유의 소련 대표 스티코프 총장, 스티코프 왼쪽은 김명시, 이분이 김명시인가? 양장 입은 여성은 여맹 문화부장 김원주. 54페이지 아니 54번 249페이지 54번 김원주는 김정일의 두 번째 처 성혜림의 어머니이다. 빈농의 딸로 태어나 개백사 기자,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기자를 하다 창량의 보호였던 성유경과 결혼했다. 해방 후 자발적으로 부녀 총동맹에 가입해 박진홍으로부터 마르크스 주의와 여성 문제를 배웠다.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북에 체류했다. 딸 성혜랑이 쓴 등나무집 제1편에는 어머니의 수기, 김원주의 수기가 실려있다. 248페이지 왼쪽 위는 1947년 5월 22일자 자유신문, 아래는 1947년 6월 3일자 중앙신문, 오른쪽은 1947년 5월 22일자 경향신문 기사이다. 테러를 방임하는 미 군정. 한편 미소공의 재개 전후로 지방 곳곳에서 테러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전남과 전북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다. 민전에서는 전남, 부 일대의 테러 피해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약 2주 예정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6월 6일 서울을 출발한 조사단 일행은 조사단 단장 오영, 민전, 오재수, 남로당, 조사단 단원 송성철, 민전, 김정한, 제일조선인 연맹, 권해철, 인민공화당, 최일숙, 전농, 박봉환, 전평, 윤영환 변호사, 오충석 변호사, 김명시, 여맹, 김문술, 민전 등이었고 민전 기사단도 동행 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정보를 이용한 폭력배들이 조사단마저 피습했다. 조사단원들은 2 내지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6월 18일 대종신보에 의하면 조사단은 6월 10일 군산여관에서 폭도들의 피습으로 중상을 입었다. 귀경한 다음 날인 17일에 김정홍이 머리를 붕대로 동인 채 민전회관에 나타나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이 전주역에 내리자 10여 명의 테러단이 폭행과 폭언을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든지 파출소 근방에서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 경찰의 인도에도 처벌하지 않는 것 등으로 미루어 테러단은 경찰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여 파출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에서 사실을 반대로 왜곡하여 상부에 보냈다. 군산여관에서는 우리를 보호하러 온 경관 4명이 군산에는 테러 염려가 절대로 없다고 하여 오영 단장이 실제로 그렇다면 수고할 것 없다 하여 그들은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 여관에 있는 것을 외부 사람으로는 알 사람이 없고 더구나 테러단이 우리가 있는 방까지 잘 알고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경찰을 통해서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행금지 시간에 수십 명이 권총과 곤봉을 들고 행행하였고 또 뒤에라도 경찰이 추격하였으면 체포하였을 터인데 아직도 진범을 잡지 못한 것은 경찰의 범인 체포에 성의가 없는 때문이다. 당시 책임자는 이 사건 이후 사임하였는데 그는 누가 했는지 안다고 말했다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전주, 군산, 1위 일대는 테러 행위가 빈발하여 중세기적 암흑세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둘째, 통행금지 시간에 수십 명의 테러단이 작당해 테러한 것은 경찰의 측면적 원조가 없이 불가능하며 군산의 일반 사람들도 폭력배들이 어떤 부류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체포하지 못한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252페이지 미소 공리를 파괴하려는 반탁 시위에 항의하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미화하고 공리를 파괴하자는 것이 테러 사건의 의도다. 비슷한 시기 공업신보는 우익테러의 의도를 이렇게 보도했다. 6월 13일 공업신보 기사의 취재 당시에 부상자들은 도립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와 팔목에 흰 붕대를 감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다쳤으나 원기왕성했다. 전국에서 유문단이 올라와 연맹과 소년단의 위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여맹 김명씨 여사는 환자의 시송을 들고 있었는데 마치 야전병원 간호부장 격이었다고 한다. 질서 있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총기 휴대한 30명 테러단의 작당 레스비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경찰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기사에게 물었다. 6월 25일 김명진은 민주여성동맹, 민주女性同盟 대표들과 함께 안재홍 민정장관을 방문하여 미소 공리 파괴를 책동하는 반동배 일당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고 안 장관은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한다. 이어 6월 26일에는 민전 산하각 단체로 구성된 연합 항의단 대표 정건화, 이순음,
박성진, 이성백, 서신훈 등이 하지 총장을 방문하고 며칠 전 23일에 있었던 반탁